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원생명과학, 유나이티드 제약, 윈텍 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원생명과학부터 좀 볼 건데요. 일단은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임상 승인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주가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백신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후발주자라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박스로 일단 끓일 수가 있고, 여기선 또 이제 중간 라인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윗박스 부분이 뭐 좀 견조한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뭐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백신 1, 2상 GLS 5312에 대한 1상, 2상 이제 승인 동시 승인에 대한 그런 부분 받았고, 1상은 45명, 2상은 300명을 대상으로 뭐 고대 이제 구로병원의 임상 기관에서 수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이 진원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치료제 임상에 대한 얘기도 있고, 결과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건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조금 기대감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제 1월 달쯤 되면은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전체적인 수급이 좀 들어올 때, 그럴 때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여기가 이제 견조한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25,000원 라인 좀 지지를 해주는지를 일단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리게 됐을 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여기 라인까지 일단 만약에 가더라도 쉽게 깨지는 않을 거예요. 저번에도 사실 깨려면 얼마든지 특히나 60선 깰 때 박살을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그때 좀 좋은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그런 이제 하락폭을 좀 막아주기는 했었지만, 뭐 어쨌든 국내에서도 치료제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러니까 SK 케미칼 쪽, SK 바이오팜 쪽이죠. 바이오팜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진원생명과학, 그다음 셀리드 요 정도 순입니다. 요 정도 순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넥신이랑 뭐 이런 것도 이제 임상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늦어요. 우리나라들은 이제 해외보다는 조금 느리기는 하죠. 느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시기는 내년 말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4,400만 명에 대한 부분을 뭐 좀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걱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좀 빠르죠. 빠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 임상 시험을 해본 경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느릴 것이다. 근데 어차피 이제 어제 백신 관련된 부분들을 보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내년 2, 3월부터 들어오긴 하겠지만, 이게 백신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말 정도에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는 가정하으로 했을 때는 또 그렇게 또 늦은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지금 당장 우리 한 달도 너무 힘든데, 뭐 내년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지금 시장이 또 워낙 잘 가잖아요. 시장이 워낙 잘 가고 가는 종목군들은 계속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신풍이나 셀트리오처럼 한 번씩 뭐 강하게 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조정이 나온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이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라인 좀 지켜두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분봉으로 봐도 똑같아요. 지금 중요한 라인 부분에서 일단 반등이 나온지를 보셔야 되고, 여기 아랫라인 이탈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요 아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은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깨지는 않을 거고, 저번에도 굉장히 위험한 라인에서 잘 반등이 나왔고, 어쨌든 매물대가 여기 그래도 꽤 많이 있는 상황이고, 아래는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락하게 됐을 때 위험하다라는 거를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래도 좀 주가 방어들도 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기보다는 한 스텝들씩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또 주가가 빠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어쨌든 관심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박스권 흐름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요 20주선을 좀 지켜주는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 월봉상으로는 지금 좀 눌리긴 했습니다. 눌리긴 했지만 뭐 사실 뭐 여기 못 올라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꼬꾸라지게 됐을 때 이제 20주선이 이제 막히게 되면은 하방이 좀 열리기는 해요. 열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아랫라인이 돌파되면은 여기 한번 갭을 메우러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비중을 조금 조절해 보시는 거는 좀 자유롭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인 28,000원대로 빨리 돌아가는 게 좋고, 적어도 여기 중간 라인인 26,200원 라인 정도를 회복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라인들 조금 잘 지켜주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원생명과학 한번 마무리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동물 임상을 좀 하고 있죠.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게 이제 후이즈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있는데 뭐 코로나 치료제 개발해서 뭐 어떤 게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나름 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계량 신약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얘기 나와주고 있고, 그쵸. 후보 물질 있는 거, 또 해외 진출 확대에 대한 부분들 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그래도 좀 투자하실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본 거를 가지고 또 유나 같은 경우 주담이 또 전화를 굉장히 친절하게 잘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정리가 나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가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기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의 기사를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좀 읽어주시면은 좀 투자하시는데 나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유나이티드 제약 치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 기사고요. 그다음에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유나 같은 경우가 일단 다행스럽게도 120선을 안 깨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주가가 크게 출렁출렁했죠. 일단 박스권 중간에서 아랫라인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라인에서 일단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120선이 뚫리더라도 일단 밑에 이제 저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요. 그나마 여기서 이제 U자에서 땅바닥 만들어주면 굉장히 좀 견조하게 또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만큼 빠지면 20%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커요.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지금 이제 2달 정도 임상 이제 미뤄진 게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반드시 승인이 나야 되고요. 거기서 더 연기가 된다라면은 또 실망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전히 계량 신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이제 나왔을 때 내년에 실적이 조금 더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 실적이 탄탄하게 그래도 조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장투할 때 좀 유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고, 계량신약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 승인만 나면 또 이제 150억 원 정도, 200원 정도 규모고,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게 600억짜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일단 좋아지면은 그래도 주가 방어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뭐 통화한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여기 회사에서도 좀 대응을 해보려고 이제 뭐 위에 얘기도 해보고, 뭐 위에서 다시 당연히 지시가 없으면 진행을 못하는 거지만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이제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링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사를 좀 참고를 해 보시면은 전반적인 흐름 정도는 조금 정리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라인이 좀 지지가 나와줘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 라인을 뚫고 내려갔을 때 아랫라인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27,500원에서 600원 라인을 정말 견조하게 좀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이 부분을 안 깨고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라인들 올라갈 때 이 회색선을 만나면은, 올라갔다 조정을 만나면은 안 좋다라고 되게 말씀을 드렸고, 요게 만약에 닿더라도 바로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 전라인 때까지 가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저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또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했죠. 좀 아쉽기는 했지만 일단 요 부분에서 일단 못 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이평선 흐름을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박스권 흐름들이 나올 거죠. 그래서 바닥 라인 도달했다가 이제 바닥 다지고 다시 위로 올라갈 거고, 그럼 요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그리고 그때쯤 이제 임상이 뭐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지 이런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뭐 5만원대 다시 회복을 해줘서 마무리만 돼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만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요 밴드 사이에서는 좀 잘 견주하게 버텨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윈텍입니다. 윈텍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주가에 슈팅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 종목도 돌파할 때 여기 라인을 정말 잘 뚫어야 돼요. 여기 라인을 뚫을 때 굉장히 큰 양봉으로 좀 뚫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MLCC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 종목은 MLCC 관련된 검사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성장성은 좋죠. 그 이유가 이제 뭐 삼성전기라든지 최근에 흐름들 보면은 주가가 뭐 고점에선 좀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11선 안 깨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적인 흐름들이 윈텍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패대기를 친 상황이고 횡보하는 라인이고, 이게 이평선에 좀 조정들이 좀 필요한 라인이기는 하죠. 그래서 올라갈 때 올라타가지고 단기평선을 같이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주가가 움직일 법한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삼성전기가 이런 것들이 완전 날라가서 결과적으로 뭐 화장품으로 치면은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화장품주 뭐 이츠함블, 코스메크 코리아 이런 애들 다 갓버리고 나중에 이제 연우가 따라가는 그런 느낌들처럼, 반도체로 치면은 반도체들 움직이고 나서 뭐 소부장이나 이제 뭐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낙수 효과들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그 흐름들이 오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횡보 라인이 나와서 굉장히 답답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는 그런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이 부분을 그렇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깨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하단 부분 깨고 한 번 더 눌리게 됐을 때는 좀 물량을 꽤 늘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MLCC에 대한 전망들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 산업이 크면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공정들도 보시면은 뭐 리노공업이나 이런 종목군들 이제 테스트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주가가 좋았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MLCC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적인 흐름에
좀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실적으로 접속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등락폭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라인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특히나 여기 아랫라인에 왔을 때는 조금씩 물량을 뭐 좀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견조할 것 같아요. 뭐 최하단으로 보면 2250원 라인인데 뭐 여기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좀 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이제 적어도 뭐 3,200원에서 3,500원 라인대 3,150원 라인부터 3,300원 좀 욕심부리면 3,500원 라인까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시도를 일단 단기적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리 잡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 라인은 요 박스권 라인으로 일단 진입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일단 1차적으로 좀 가볍게 접근을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훅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낚시할 때 고기가 잡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지루하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조금 잘 버텨 주실 필요성은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휴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을 볼 건데 휴젤은 또 이제 가다가 조금 눌렸어요. 눌렸는데 사실 이렇게 눌렸을 때 이제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메디톡스랑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죠. 톡신 관련돼서 이제 이거 결과가 미뤄지는 걸로 인해서 또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이제 그 기간이 임박하니까 또 주가의 움직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발목에 잡힐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주가에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눌리면 여기 라인 들어오면은 이제 다시 조금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얘가 저번에 제가 봤을 때 갭이 또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쵸. 여기 갭 메웠네요. 일단 여기 갭 메웠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 갭을 메우러 옵니다. 이렇게 오늘 갭 메웠네요. 갭 메웠고요. 그 이전에도 갭이 여기도 있네요. 요게 좀 여기 아래 갭은 너무 좀 아직까진 멀리 있어서 그런데 아래에도 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갭을 메우는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이런 갭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잊으면 안 돼요. 갭이 여기 덜 메웠었거든요. 오늘 메웠네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내려와서 완전 메웠으면 요까지는 안 빠지고 요 라인에서 버텨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갭이 있으니까 이왕 온 김에 한번 눌러버리자. 왜냐면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일단 좀 메우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인 부분들 보틀로미 톡신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지각 변동에 대한 그런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 보툴리늄 톡신 초도 물량 선적 마무리 작업 좀 하고 있죠. 빠르면 이번 주에 이제 선적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지난 4일부터 포장 작업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적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4분기 때 이제 초도 물량에 대한 금액들이 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사한제약과 5년간 독점 판매 계약을 좀 맺었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성마다 유통 파트너사 또 선정해서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 진출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출이 돼서 이제 그런 관련된 시장들을 또 음지 시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톡신 시장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메워가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고 일단 제품 판매는 내년 3, 4월쯤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통관 그리고 보건당국 품질검사 등 이제 절차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품질 검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넉넉 잡아서 3, 4개월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레티보가 이제 100단위는 이제 승인이 됐는데 50단위까지 이제 허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100단위와 50단위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용 쪽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툴로면 톡신뿐만 아니라 필러도 제가 저번에 정리했었죠. 필러 시장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눌리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슬슬 입질 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입질이면은 비중이 5% 이내죠. 그래서 일단 좀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눌렸을 때 여기 라인 깨고 이제 요런 라인들 들어왔을 때 비중 조금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랫라인 요쪽까지 오면은 더 늘리시고, 요때는 완전 늘리셔도 되겠죠. 그래서 좀 분할로 나눠가지고 쭉쭉쭉쭉 물량 모아가시는 방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여기 밑으로는 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봐야 요 정도 라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물론 그 변수는 그겁니다. 변수는 메디톡스가 승소를 하고 휴지를 이제 시비를 걸었을 때는 주가의 하방이 조금 열릴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뭐 너무 급하게 주가가 저만큼 빠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중국 진출 잘 하고 있고, 국내 점유율 잘 지지하고 있고, 중국 진출했을 때 실적이 또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 시장은 피부 미용을 또 한쪽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이 너무나도 크고, 또 음지 시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정규 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고, 또 중국 쪽에는 이제 두 가지 밖에 좀 이제 보톡스랑 이제 두 가지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수혜를 좀 자리를 잡으면 그래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오늘 장에서는 뭐 당연히 80만 3천원, 18만 3천원, 18만 3천원 라인 정도에서 뭐 좀 욕심부리면 18만 5천원 정도까지 회복해주면 당연히 좋고요. 뭐 아니면은 적어도 옆에서 그냥 기기만 해줘도 오늘 장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은 어제 이후로 그래도 14만원대 안 깼습니다. 14만원대 안 깨고 살짝 깼었네요. 살짝 깼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 요게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요 갭은 안 메웠네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나왔고, 아마 내일 이제 선물 옵션 지나가면은 또 무난무난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갭을 메우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겁 한 번씩 주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여기도 갭이 조만한 거 있었는데 요 갭을 또 한 번에 메우는, 그러니까 갭이라는 게 정말 좀 스트레스를 받지만 갭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올렸다가 이제 뺄 때 요거 메우러 가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조정 나오면은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셀트리온 제약, 그쵸, 오늘 장 초반에도 계속 흔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강철 심장들이 아닌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 셀제 같은 경우도 상단 부분이라서 조금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좀 시도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시도가 나오려면은 적어도 22만원대 위로는 올라가 있어 줘야 된다. 그거 아니면은 갭매우로 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고, 만약에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합병과, 물론 약간 오버슈팅 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빠르게 급하게 많이 갔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치료제 연내에 돼가지고 유통되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확진자도 지금은 벌써 200명 넘었죠. 이제 어제 동시간 대비해서는 좀 17명 낮은 상황이긴 한데, 뭐 이 상태로 간다면 내일도 뭐 이 상태로 해가지고 뭐 17, 18 정도 차이라면은 결국엔 600대 중반이고, 그러면 언제든지, 왜냐면 또 12월 5일, 6일, 7일에 검사 수가 적었을 때 확진율이 5%, 4%에서 4.97까지 올라갔는데, 검사 수가 늘어나면서 또 확진율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도 조금 고민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확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가 갑자기 반토막 난 것도 조금은 이상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똑같이 4% 확진율이면은 벌써 1000명이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룹주들은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좀 갭 메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기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 유지되는지 일단 좀 지켜보시고, 이번에 다시 돌파해서 상승을 하려면은 적어도 16만원대 15만 6, 7천원에서 16만원 라인대까지는 쉬운 가줘야 윗라인 때 시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지수의 흐름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무난무난하게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좀 8천억 원 규모 집어 던지면서 그거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오늘 또 나머지 종목군들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